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세션 때 같이 고of을 하겠습니다. 6부 같은 경우에 Q&A 세션은 현재 이제 설명회를 등록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점들이 궁금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시 트렌드를 분석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 well-rounder가 돼야 될지 아니면 spike student가 돼야 될지 두 가지를 가장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well-rounder랑 이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죠. STEM 에리아도 잘하고 뭔가 인문학적으로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이제 리더십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well-rounder라고 하고요. 이 spike student 같은 경우에는 뭐 USA에 뭐 진출자나 뭐 USPHO 이런 스템 쪽으로 두각을 엄청 나타내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well-rounder의 예시와 좋은 스파이크 예시를 따라야지 어정쩡한 well-rounder가 되던가 아니면 본인은 이제 스파이크로 한다고 했는데 되게 어정쩡하게 스파이크가 보일 경우에는 입시에 실패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well-rounder의 예시와 좋은 스파이크 학생의 예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well-rounder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교육이란 거 자체가 고등교육이든 아니면 대학교 교육이든 이런 거죠. The main purpose of education isn't just to receive a certification that leads to a career. 딱 이거를 보면 대학이 원치 않는 인재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자격증만 많고 대학을 사용해서 이제 좋은 직장을 얻는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학생들의 유형입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주로 이런 학생들이 많죠. 대학교를 볼 때 이거를 토대로 좀 좋은 직장을 발판으로 좀 삼고 싶은 그럴 수는 있지만 모두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속마음을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well-rounded in so many aspects of life. 이게 인품이 될 수도 있고 예술에 대한 조예일 수도 있고 역사에 대한 조예일 수도 있고 이런 well-rounder가 되는 게 이제 성공적인 입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well-rounder들의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well-rounder가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분야에서 찔끔찔끔 되게 어정쩡하게 끝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스파이크 학생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크 학생이라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액티비티를 좀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environmental science로 이제 본인 자신을 이제 마케팅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나는 AP environmental science를 하이스쿨에서 듣고 예를 들어 인턴십을 오르게니제이션에서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커뮤니티 발런티어링을 하는 건데 스템 쪽으로 스파이크 스튜던의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카데미 엑셀런스는 증명하기 쉽지만 좀 이기적이게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시대회를 되게 많이 하죠. 우사코도 하고 AMC도 하고 뭐 USPH도 US Biology Olympia 이런 거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 대학교들은 so what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들은 이제 보는 학생이 그 knowledge를 가지고 교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이제 교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제 경시대회만 있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기여하지 않는 학생은 되게 오히려 이기적인 학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파이크를 할 때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좋은 스파이크 스튜던트의 예시냐 봤더니 이거는 이제 라이팅에 관점이 있는 학생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팅에 대한 패션이 있고 이 시를 라이팅 쪽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소설책을 낼 수가 있죠.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클럽의 프레젠트나 파운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이팅 컨테스트에서 몇 가지 이제 어워드를 받고 이제 서머 클래스 라이팅 서머 캠프나 이런 거를 참여를 하겠죠. 되게 일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교내 컨트리뷰션이나 지역사회 컨트리뷰션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브를 퍼블리시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않는 거고 이제 독자들에게 특정 이슈를 raise awareness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gender issue, racial issue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설책을 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향을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친구는 이제 너브를 썼는데 이걸로 인해 학교 전교생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이슈에 대해 좀 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멘트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설책을 썼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설책을 씀으로써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클럽의 프레젠트나 이제 파운더가 되게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언더클래스맨들에게 라이팅을 가리키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학생의 멘토십이죠. 그리고 합동 작품 제출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리더십으로서 팀워크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운더로서 학교에 없었던 라이팅 클럽을 설립함으로써 이제 리더십이나 레거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인 스파이크 스튜던트의 예시를 봤으니까 이상적이지 않은 스파이크 예시 아니면 typical한 Asian male 스튜던트의 스파이크 예시를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매스 클럽 멤버고 USAMO 진출하고 우사코 실버 있고 USPHO 퀄리파이어고 awesome math 캠프에 참여했고 리서치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로 본인을 내세웠을 때 미국 대학에서 한마디 하겠죠. So what? 이거 보면은 학교 수학팀에 기여한 거 빼고 학교에서 기여한 게 별로 없는 학생이죠. 공부는 잘하는 학생으로 보여요. 근데 최근에 이제 MIT나 칼텍 지원생들은 스파이크 있으려면 엄청난 스파이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도의 스파이크가 아니라 최근 왼쪽 스펙을 보유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국가대표로 나라를 대표할 정도의 스파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MO를 진출할 경우에 아니면 IBO를 진출할 경우에는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에 기여를 하는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여도 그러니까 이 허들 자체가 이제 5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5년 전만 해도 왼쪽의 학생이 학교의 기여를 엄청 많이 학생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어. 학교 수학팀을 통해서 학교를 빛내는. 근데 이제 이과생으로서 이제 스파이크를 하기가 엄청 어려워진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냐? 차라리 왼쪽 스펙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리더십이 있고 컨트리뷰션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현명해요. 왜냐면 왼쪽을 잘못 승부 봤다가는 이제 각 국의 국가대표 친구들한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템 스파이크 학생들의 예시는 예를 들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을 학교 가든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를 가든에 도입하냐. 근데 제가 이제 12년 전에 보딩스쿨 다녔을 때도 보딩스쿨에서 관리하는 이제 가든이나 이제 레이크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sustainability를 create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impossible 한 게 아니라 미국에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두 번째, 리서치를 하더라도 기여를 하는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본인이 이제 잘나가지고 뭐 좋은 논문에 실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서치를 할 때는 학교 레이크에서 폴루션 성분을 발췌한 다음에 케미스트리 선생님과 의논을 한 다음에 학교 레이크 클린업 작업을 진행을 하고 다른 학생들까지 인볼브를 시키고 추 케미스트리 선생님까지 레커멘데이션을 받아서 이 학생의 리서치를 레커멘데이션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서치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서치를 통해서 학교 내에 어떻게 그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고 학교 외에서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대가 어려워진 거는 맞지만 공대 내에서도 차별점을 둘 수가 있어요. 경시대 외에도. 근데 우리가 흔히 가장 오른쪽 같은 예시들은 너무 몸을 써야 되고 너무 많은 에포트가 드러나야 되고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상 망설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알아주지 못하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이 어쨌든 열정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가진 knowledge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well-rounder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쁜 well-rounder의 이제 weak well-rounder의 예시죠. 그러니까 varsity 축구팀 멤버하고 student government 멤버하고 오케스트라 멤버하고 MUN 멤버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뭐 writing contest 몇 번 참여하고 그러면은 모든 거를 되게 찔끔찔끔한 학생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well-rounder가 돼서는 아니고 well-rounder라는 정의는
제가 말하는 strong well-rounder는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됩니다. varsity soccer captain하고 student government에서 적어도 vice president 하고 orchestra treasurer 하고 MUN chair 하고 그리고 많은 volunteering hour에 있고 그 다음에 스템 계열에도 강점이 있지만 AP 랭이나 AP government에서도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보시면 엄청나죠. 스포츠로서 학교를 대표하고 스튜던트 거버먼트로서 학생들 편에 서서 정책을 바꾸고 오케스트라 트레저로서 오케스트라 레지던스 피를 절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MUN 컨퍼런스 기간에 학교의 첫 번째 first ever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학생으로 인해. 이런 학생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케이스 스터디에 나오는 학생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왔어요. 실질적으로 다 존재를 하고요. 이 학생들이 공부까지도 잘합니다. 근데 이게 액티비티에서만 well-rounded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과목을 선정할 때도 되게 well-rounded 되고 학업 능력을 증명할 때도 본인은 공대라고 공대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요즘엔 공대 학생들도 인문학 쪽에서도 되게 조예가 깊은 학생들이 이제 뽑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Q&A 세션, 하버드 대학교의 Frequently Asked Question 섹션에만 있는 걸 봐도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Are there secondary school course requirements for admission? 그러니까 우리가 하버드에 합격하기 위해 어떤 과목들을 좀 들으면 좋겠냐라는 이제 질문인 거죠. 근데 여기에 뭐 정해진 건 없다라고 먼저 말을 하면서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4년 동안은 영어를 해야 되는데 writing intensive, 엄청 글을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한 기반의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AP 랭이나 AP lit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년 동안 매스를 해라. 가장 어렵게 들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AP 칼은 이제 11학년 때까지 끝내고 12학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칼투나 differential equation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4 years of science인데 바이오, 캠, 피직스 다 들으라는 거죠. 근데 미국 교과 과정을 들으면 사실상 다 충족이 되죠. 9학년 때 바이오 듣고 10학년 때 캠 듣고 11학년 때 피직스를 듣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충족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을 많이 학부모님들이 놓치고 있어요. Advanced course in one of these subjects. 3 years of history including American and European history. 말 그대로 미국사, 유럽사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foreign language까지도 4년 들어라. 그러면 언어를 되게 잘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인재상은 이거예요. 영어를 최상으로 잘하고 그리고 과학도 최상으로 잘하고 그리고 대신 역사 과목도 인문학 역사 과목도 알고 있어라. 역사를 우린 중요시 본다라는 거고 외국어도 상당히 잘해라. 이런 학생 뽑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분야에 엄청나게 좋은 학생을 뽑겠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목 선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12년 전에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목 선정을 보시면은 되게 하버드가 원하는 이제 과목 선정과 되게 비슷해요. 이제 12년 전 이제 보시면 10학년 때만 보시더라도 AP 유럽사와 프리칼, AP 스탯 그리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직스하라 그랬죠. 그 거기서 말하는 대로 케미스트리도 잘했어요. 10학년 때. 그리고 나서도 11학년 때는 이제 AP 정치학 듣고 AP US History 듣고 AP Physics 듣고 AP 칼 BC 듣고 AP 랭앤리 들었죠. 보시면. 그리고 12학년 때를 들어가서는 모든 게 다 컬리지 레벨입니다. 보시면은 이 AP가 앞에 안 적혀 있다 컬리지 레벨이 아니라 이제 AP 인문학 적으로 들을 게 없어서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그리고 Founding Fathers, Military History 이게 다 컬리지 레벨 코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표기하는 제공하는 컬리지 레벨의 코스예요. 근데 제가 또 수학을 못했냐? 저는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다고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학년 때 과목 선정을 보시면 칼2가 들어갑니다. AP 칼보다 높은 과목이죠. 통상적으로 대학교 2학년 때 듣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AP Environmental Science 들어갔고 12학년 때는 사실 보면은 A와 B가 섞여 있어요. 사실 대학교 이제 어드미션을 받고 좀 많이 놀았죠. 그래서 A, B가 좀 섞여 있는데 11학년 때까지는 사실 AP lit 빼고는 거의 좀 완벽했죠. 다 A나 B.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스템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휴머니티 부분에 약점이 너무 있어요. 글을 잘 못 쓰고 IBDP를 하게 되면 이제 월드 히스토리 어렵다고 많이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가 원하는 인재상만 봐도 이제 우리는 히스토리 들은 학생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대생들도 인문학 계열을 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스템 계열만 잘하는 학생이 있고 스템 계열을 잘하는데 AP 랭이랑 AP 히스토리에도 부각이 돼요. 그 학생을 뽑겠죠, 후자를. 그래서 이게 되게 펀더멘털한 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한 분야에서 엄청난 스파이크를 보여주려 그러면 그 허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US AUMO까지만 가도 되게 잘하는 학생이다. 스파이크 인정이 된다 했다 그러면 이제 MIT나 칼텍은 이제 국가대표급으로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스파이크. 그러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돼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스템 쪽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엄청나게 모든 분야에서 잘하는 게 낫겠죠. 뭐 랭귀지도 잘하고 일단 언어학도 잘하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12년 전으로 들어가서 과목 선정을 했을 때 좀 다르게 했을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AP Physics, Mechanical Engineering, EMC나 이런 과목을 추가로 더 듣기보다는 어떤 게 좀 후회가 되냐면 언어를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11학년 때 스페니쉬 1을 들었거든요. 12학년 때 스페니쉬 2. 물론 제가 이제 한국인이고 영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입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지만 언어를 한 두 과목, 세 과목 정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AP 스페니쉬를 한다던가 아니면 AP German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게 좀 후회가 남는데 다시 돌아갔어도 똑같은 과목 선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 Fall Admission Keyword를 보면은 그레이드 스코어 상향 평준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이제 9학년 때, 10학년 때 상담을 저하게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1500 넘는 친구들이 엄청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SAT GPA가 아니라 well rounded가 돼야지. 과목 선정에서도 단순히 스템 계열로 뭐 AP 칼 BC 듣고 AP 스탯 듣고 AP 컴사 듣고 뭐 예를 들어 AP 피직스 뭐 네 과목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조금 이쪽을 줄이고 AP 랭이랑 AP Government, AP European History, AP American History 이걸 넣어야지 이제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입시에서도 성공적으로 어드미션을 받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한 스파이크는 더 이상 스파이크가 아닙니다. 특히 공대 쪽.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나의 아이는 왜 유니크한가? 그러니까 공부 학업적으로 빼고 어떻게 특별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입학 사정관들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뽑히지 않겠죠. 그리고 나는 어떤 거를 genuinely하게 좋아하는가? 단순히 입시를 위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학교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나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이번 입시에서 되게 잘 된 학생들을 보면은 위에 질문들이 다 앤서가 되는 친구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입시가 간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버드를 붙고 붙은 다음 좋은 학교가 UC 버클리인 학생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USAMO 있고 우사코 있고 ACT 만점인 학생이 12개 학교 웨일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학교만 합격이 됩니다. 되게 한 끗 차이죠. 보시면. 그리고 그런데 UC 버클리를 F 두 과목 보유한 친구가 붙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 때 오늘 등장할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어떻게 잘해야지라는 고민보다는 공부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써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진화를 했죠. 이 차트가 되게 암시하는 바가 되게 높아요. 제가 대학교 이름을 안 써놨어요. 이거는 A 대학의 SAT 합격자의 SAT, GPA, ACT 평균입니다. 이거 딱 보면은 어떤 학교 같나요? 뭐 아이비리그의 단과 대학이 많은 이제 유펜이나 코넬로 생각하실 수가 있죠. 여기 밑에 보시는 거는 다른 단과 대학입니다. 뭐 공대도 있을 거고 미대도 있을 거고 제가 가려놨어요 일부러. 비즈니스 스쿨도 있을 거고 일단 단과 대학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것만 보면은
아, 이거 뭔가 유펜 같다, 코넬 같다라고 많이 느낌이 올 거예요. 왜냐면 코넬은 아이비리그 중에 단과 대학이 가장 많죠. 유펜도 그렇고, 뭐 유펜 같은 경우에 너싱 스쿨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쇼킹해요. 보면은 카네기 멜론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US 랭킹 기준으로 25위에 위치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많이 암시를 해요. 상향 지원자들의 상향 평준화죠. 보면은 카네기 멜론이 주로 컴사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컴사 같은 경우에는 상위 50%에 위치한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이 1570, 1580인 거예요. 다른 것들 고려하지 말고. 근데 아시안 학생들은 상위 20%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시안 학생인데 카네기 멜론에 컴사 합격하는 학생들의 SAT 평균은 1590이나 1600입니다. 그러니까 탑20 학생들의 지원자들의 스펙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카네기 멜론을 기점으로 위로 올라가 1위 학교까지 합격자의 평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SAT나 GPA 평균은.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상담을 올 때 막 1550인 학생들도 카네기 멜론은 매치나 세이프티가 아니라 리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카네기 멜론의 비즈니스 스쿨 평균 한번 보세요. 리딩의 미들 레인지가 730에서 760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1550이 합격자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선배 엄마들, 10년 전에 입시한 엄마들 보면은 아, 너희 아들 정도면 이 정도 스펙이니까 카네기 멜론은 세이프티야, 카네기 멜론은 매치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이제 듣기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이거를 보고 이제 본인의 자녀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면서 자녀의 단점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단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입시를 보면 나의 자녀는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라는 걸 계속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는 지속적으로 칭찬을 해주되 약점은 보완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시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암시하는 엄청나게 많은 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카네기 멜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의 입시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놓으면 일단 제가 2009년도 입시를 할 때는 리더십 있고 뭐 경시대회 성적 있고 바시티 운동하고 AP 좀 있고 SAT 잘 받으면 아이비리그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시대회로 승부를 볼 경우에는 엄청나게 스파이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시대회가 그렇게 이번 입시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익세셔널 스파이크 돼야 되고 웰 라운디드 학생일 경우에는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그 웰 라운디드 세네 가지 분야에서는 본인이 가장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 2년도 트렌드는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를 분석을 하면은 스템 및 공대 지원 시에 휴메니리 분야에서 약점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뭐 예를 들면 피직스가 이제 AP가 네 과목 있죠. 네 과목을 만점을 받고 AP 칼 있고 AP 칼뭐 스탯 있고 뭐 이런 건 다 좋아. 이런 거는 모두 5점이나 이제 AP 랭이나 AP 히스토리에서 자랑할 이제 히스토리나 랭 그리고 라이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학생들은 입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상 최근에 되면 학제간 연구가 엄청 활발해지고 있죠. interdisciplinary 연구가 엄청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대생이라고 할지라도 추후에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필수예요. 이 공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경시대회만으로 훅으로 내세우는 경우, 뭔가 인턴십으로 훅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실패했습니다. 좋은 경시대회 성적은 입시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기본기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다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회를 하라고 말을 할 거예요. 컨설턴트로서. 하지만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는 so what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폴의 아이비리그 합격자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폴의 아이비리그 합격자들은 이 경시대회 성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레퓨터블한 경시대회 성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뭔가 수단으로서 고등학교는 뭔가 수업을 듣고 좋은 성적을 받는 그걸로 이제 도구로서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실패한 사례가 좀 많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2023년 입시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라고 했을 땐 원서만으로 봤을 땐 학생의 이미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이 학생이 어떤지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 원서를 봤을 때도 이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템 계열의 학생들 지원 시 어떤 방법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스템 있는 친구들 다 스펙 비슷하거든요. AP칼 5점이고, AP 스텝 5점이고, AP 피직스 다 만점이고, AP 캠 만점, AP 바이오 만점이에요. 어차피 다 똑같은 학생들인데 어디에서 갈리냐 그러면 인문학을 더 아는가 아니면 학교 및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가 이게 이제 갈리는 것 같고요. 리서치를 할 경우에도 단순히 리서치를 하지 마시고 좀 교내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이제 리서치를 연구를 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께 이거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선생님도 레코멘데이션에 이 리서치를 멘션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취미를 극대화하면 됩니다. 뭔가 작곡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러면 작곡 서머 캠프도 가고 정말 봉사활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해외 봉사활동도 가보고 레고나 체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레고 체스 대회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취미도 좀 이제 디벨롭 시켜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보면은 이제 서머리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취미, 교내 활동, 교회 활동, 컨트리뷰션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이 일관된 스토리가 teacher recommendation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엄청난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으면서 친구들이 이제 다 SAT, ACT, AP에 올인을 하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 활동이 없어지면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대가 다 높아졌어요. 대부분 활동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전보다는 이 학생들의 엑스트라커리큘러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입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미대로 승부 보려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제 Art BFA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명문대 중에서는 이제 코넬이나 워시나 카네기 멜론이나 NYU나 BU가 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 이제 포트폴리오 배점이 좀 높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이제 많은 국제학교에서 Art BFA 프로그램을 노려서 명문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진 것 같고 이것도 고포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이 진짜 중요한데 이제 수시를 지원하다 보면은 이제 미시간이나 UVA나 UNC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한 early action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어요. 조지아 텍 같이. 근데 이 학교들이 원서비를 미리 땡기고 early action을 지원하게 되면은 90% 이상이 훌륭한 학생이라도 디퍼라는 이제 정시 합격 보류 결과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버드를 지원하는 학생도 미시간의 얼리 액션으로 지원하고 NYU를 지원하는 학생도 미시간 얼리 액션으로 지원하고 거의 다 미시간 얼리 액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시 여겨져요. 그래서 준비가 좀 안 됐다 그러면 정시로 지원을 해도 돼요. 굳이 얼리 액션을 다 이 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얼리 디시전 하나 지원하고 얼리 액션 막 8개 지원할 거야. 이럴 필요 없이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릴렉스하고 지원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학교들 얼리 액션으로 지원하면 90% 상위권 90% 이상을 다 정시로 합격 보류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교의 핏을 고려하여 얼리 디시전을 신중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리에서 이번에 트렌드가 얼리에서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이제 레귤러 실패 사례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얼리는 하나의 카드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이 정말 좀 아리까리한데요. UC 대학 선발 기준이 엄청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저의 인터뷰 해주는 학생 그 결과를 봐도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UC 샌디에이고나 UC 얼바인에 떨어졌는데 UC 버클리를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아래송한 UC 대학의 선발 기준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적인 능력만 부각된 학생들은 다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 펀더멘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좋아해. 영어도 좋아하고 인문학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는 과학만 좋아하니까 과학만 할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충실하고 즐기세요. 이걸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쉽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 2분 정도 이제 쉬고 합격자 케이스 스터디를 좀